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는 보리쌤 장보영입니다. 저는 오늘은 교실에 있는 유일한 어른인 교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교사의 권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각 주체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제적인 실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권위는 왜 필요할까요? 이것을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급과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먼저 학급의 입장으로 교사가 왜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교사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같은 정의로운 교실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뭔가 마찰이 생기더라도 이 아이들까지 전체 아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을 해서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그만한 권위가 있어야지 이 반이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돼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땐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 가장 즐거울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들의 자유로움을 뭔가 잡아줄 수 있는 권위자가 있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런 권위가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아이들은 그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다수의 아이들은 무기력함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를 맡긴 이 교실에서 교사분이 권위를 잡는 것의 중요성을 점차 갈수록 깨달아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만약 권위가 없이 흔들린다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흔들리면 바로 다음에는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아차리게 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주체가 불안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도 이러한 교사의 권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교사분들께서는 이 교사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교사 개인적인 자존감의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이 교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교사의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정말 크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런 법령에서도 교사의 권위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이 교사의 권위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권위이고 어디까지가 학생의 자율인지를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교실 내에서도 저는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런 문장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여러 가지 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교육 주체별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교사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의 상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이들 전체한테 내가 이 교실을 통솔해야 되고 이 교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특히나 규칙이나 규율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카리스마 있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카리스마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인만의 기준을 엄격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학년의 경우는 선생님이 가치관이나 규율을 설명하실 때 좀 더 도덕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 법한 내용들을 설명하시면 아이들이 단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따르려는 그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사실들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교실에서 이렇게 뛰면은 안 된다
라든지 복도에서는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된다 라든지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말씀해 주실수록 저학년일수록 아이들이 좀 더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서로 실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규칙과 규범이 좀 중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이러한 규범들은 어릴 때 이미 많이 들었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보다 친구가 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교사분들께서는 규칙의 중요성을 꾸준히 언급은 하시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의 상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파악을 하셔서 개인별 상담으로 풀어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식의 아이들의 어떤 부분으로 풀어나가야 잘 반응이 되고 지켜질지를 좀 더 지켜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사분들께서 만약 같이 화를 내시거나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반 전체의 안정감과 권위에 있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사분들께서는 감정을 추스르시고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아이에게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교실 전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이고 우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아이의 눈을 제대로 보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특히 너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는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고학년 저학년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교사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못 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게 되셨을 경우에는 즉시 지도를 하셔야 되고 이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아이들이 모두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교실은 그래도 규칙이 지켜지고 있구나, 저 행동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체 지도가 아닌 아이들의 개인별 상담으로 지도를 할 경우입니다. 물론 아이들과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일상적인 대화로 웃으면서 주제를 나누면 되시겠지만 이 문제 행동에 있어서 상담이 들어갈 때는 지금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이가 반성을 할 경우와 반대로 아이가 굉장히 억울해할 경우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경우에는 교사가 다시 이 일에 대해서 아이를 문책하거나 혼내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 행동에 대해서 왜 잘못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랑 어떠한 약속을 너가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해놓고 교사는 너를 도와주는 존재임을 아이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랑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너를 도와줄 건데 너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래? 라고 해서 아이와 함께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앞으로 잘 교실 내에서 지켜갈 경우에는 충분한 칭찬 그리고 모든 아이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함께 교사의 권위를 지키게 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굉장히 억울해할 경우인데요.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와의 갈등에서 본인이 친구보다 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억울해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이든 학생은 교사에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임을 먼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상담 시간에도 아이의 태도가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즉시 아이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 행동은 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야. 예의를 지켜서 행동해 라고 아이에게 분명히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억울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아이에게 들으시고, 아,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마음이 억울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너가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행동에 대해서는 너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 네 그 억울한 마음이 나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잘 전달되기 위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역시나 앞서 반성한 아이들과 같이 앞으로의 행동 방안을 함께 설정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보셔도 좋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을 하도록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과의 경우입니다.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 두 분이서 상담을 나누실 때는 서로 감정적인 상황에서 서로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급박하게 통화를 해야 되거나 상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황에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틀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부터 먼저 흘려보내시고 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을 모두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학부모님과 교사와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 신뢰와 협력이 중요시되는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없어도 사전에 교사와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사전에 생기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뭐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또는 다른 어떠한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일단 교사는 이 아이의 행동 그리고 말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해주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도 했던 말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황을 종합하셔서 교사분께서 결론을 내서 전달하실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을 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있었던 말들, 행동 위주로 전달해 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먼저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경우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제 교사분들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아이의 말, 그리고 선생님의 말, 그리고 반대편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말까지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아이에게 선생님과 본인은 협력관계라는 것을 아이에게도 인지를 시켜주신다면 아이가 이러한 교실에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안정을 얻는 것만큼 교실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기로 너가 선생님과 약속한 걸 나도 알고 있어. 너가 앞으로 잘 지키기 나도 기대할게 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가 억울했다는 거 나도 들었어. 마음이 아팠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교실에서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반과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이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은연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훨씬 개선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한 번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교육 상황들이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각 주체별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체들이 교사의 권위에 있어서만큼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별로의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교육 주체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